다시 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쵸? 원이 있어. 원의 접선과 이 접점에서 그은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얘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이쪽만 같은 게 아니라 요 반대쪽도 같습니다. 이렇게 요 호의 원주각 이쪽에서 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얘들이 왜 같은지 얘들 또한 증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쵸? 원이 있어요. 접선이 있고요. 현을 그렸고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을 이 정도만 일단 표현합시다. 그래 놓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왜 그러니까 같은지 다른지만 일단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수선을 올려 버립시다. 그럼 얘가 90도니까 요 각의 90도고 이 각이 90도고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90도죠. 그죠? 그리고 잠깐만요.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음을 얘기할 거니까 일단 요 각은 그러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얘가 90도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각과 요만큼의 각의 합도 90도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다음에 그러면 그 얘도 90도니까 이 각과 요 각의 합도 90도란 말이야. 그럼 이 각을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또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증명은 이 정도로 가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70쪽의 필수 문제 1번에 3번 같은 그림 있잖아요. 저런 그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등과정보다는 고등과정에 좀 고등과정? 고등과정도 나오고 중등과정에도 나오고 이게 개념으로 나중에 정리되나? 잠깐만요. 안 되네. 빠졌네. 자, 얘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각과 요각이 같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이 닮음인 거 아시겠어요? 얘를 점, 요각, 요각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큰 삼각형은 그대로 두고 작은 삼각형을 모양을 똑같게 만들어 놓고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이 점을 T,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T, 얘가 A, 얘가 C가 되겠죠? 그쵸? 그럼 닮음인 두 개의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이니까 닮음비가 성립하겠죠? 그쵸? 그러면 선분 AB 대 뭐였더라? 선분 AT는 큰 거에서 읽었고요. 작은 거에서 선분 AT 대 선분 AC와 어떻다? 같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쓰입니다. 지금 중학교 우리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쓰입니다. 이거 둘의 곱은 둘의 곱과 어떻다? 그럼 AT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와 어떻다?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와 같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쵸? 증명은 뭘로 하는 거다? 닮음으로 하는 거다. 그쵸? 그럼 저 닮음 이야기 하기 위해선 우리는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쵸? 요거 갖고 닮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요 흐름입니다. 개념 잘 모르겠는데 네. 확인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어떤 거요? 개념 확인 한 번. 아, 이거 개념 확인이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개념 확인에 그 흰색 얘기하시는 거죠? 흰색. 자, 이게 위를 읽어보세요. 다음은 직선 AT가 원 O의 접선이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예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직선이 있고 이 점이 A고 이 점이 T란 말이에요. 그래서 P, B이고요. O이고요. 예각인 경우 각 BAT와 각 BPA가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선분 AO를 지나는 지름 AC와 선분 PC를 그으면 AC와 PC, 얘를 지나는 이렇게 선 그으란 얘기예요. 지름 지나게. 그쵸? 접점에서 중심 지나게 그었어요. 그쵸? 그럼 지름이 되고 얘가 C가 되겠죠. 그쵸? 그래 놓고 이렇게 그으면 얘가 직각이 되겠다예요. 그쵸? 그러면 얘 보니까 이거네.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떻다? 같다. 이건 확실하게 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접점은 항상 반지름의 뭐다? 수직이다 가셔야 되고요. 그럼 둘의 합이 90도니까 얘를 x라고 한다면 둘의 합이 90도니까 얘도 x다 이렇게 해서 그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걸 또다시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각 CAT가 90도란 이야기, 각 CPA가 90도란 이야기.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 각 BAT는 90도에서 점 뺀 거, 그죠? 각 BPA는 역시나 90도에서 점 뺀 거, 그죠? 그래서 각 BAT와 각 BPA가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됐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흰색이랑 노란색이 뭐가 다른데요? 얘는 예각일 때 이야기한 거고요. 노란색 중에 위에 있는 건 직각일 때 얘기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둔각일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다 성립하니 언제든 다 성립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증명하는 과정은 다 90도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또 90도 만들어서 그 과정 안에서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거는 항상 이용한다라는 거. 얘를 활용하는 애들이니까. 됐습니까? 또 궁금하신 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애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질문하는데 옆에서 누가 나한테 눈치를 주면 나는 그 눈치를 주는 학생을 뭐라고 해요? 여기 모르는 거 알러 오는 데지 아는 거 뽐내러 오는 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몰라도 질문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옆에 친구 신경 쓰지 말라고요. 옆에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반대로 그 친구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알러 온다니까 모르는 거 알려는 행동만 해달라 이거예요. 반대로 이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더하기 빼기를 몰라도 질문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가셔야 돼. 알아가셔야 돼. 그 행위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은 그거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 얘기를 막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실은. 난 질문 받는 걸 좋아한다니까. 질문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나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토론할 거야, 이야기할 거야. 근데 항상 모를 기준을 얘기할 거다? 개념. 그 행위가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수학은 그거예요. 문제 잘 푸는 거 수학 아니야. 계산기처럼 푸는 거 다 외워갖고 하는 거 그거 수학 아니야. 시험 때문에 그렇게 한다?
모든 문제풀이 방법 다 외울 거야? 그 정도의 머리면 생각하는 것만 공부해도 금방 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질문 많이 해주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더하기 빼기를 몰라? 그럼 지금 질문해서 아는 게 낫지. 1년 뒤에도 모르면 어떡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가지고 질문 다 해주세요. 뭐 그러실 분들이라 믿고서 질문 없어서 없는 가운데 뭐하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질문 되게 좋아요. 많이 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앞부분도 괜찮고 2학년 것도 괜찮고 1학년 것도 괜찮아요. 안 배운 것만 하지 말아달라고. 공부한 데까지 나도 거기까지만 준비하잖아. 그죠? 공부한 데까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계속 해달라고요. 어떻게든 이해될 때까지 해드리겠다고. 오케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요. 나 뭐라 안 해. 내가 설명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해줘. 그죠? 될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날 이용해 먹으시라고요. 오케이? 궁금한 거. 1-1번 풀어드릴게요. 아주 좋아. 자, 1-1번 보면 일단 그림 그릴게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졌는데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네.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A고 얘가 70도래요. 이럴 때 각 ABC 요 각의 크기 얼마니? 이거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얘가 90도라는 건 보이실 거고, 그죠?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그럼 얘가 70도네요.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둘의 합이 90도니까 얘가 20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단순히 답을 20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흐름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나를 봐야 하는데 왜 여길 봐? 있는 거 아니 일단은 집중을 여기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때 볼 때 집중이 여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 그런 거야? 70쪽 했어요. 70쪽 1-1번 다르다고요? 1-1번 이게 다시 됐나요? 또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럼 또 내가 설명해 줄 그림이 있나? 71쪽의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해 볼게요. 아 이거 하면서 이것까지 하면 되겠구나. 원 두 개가 있는데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나. 이거를 외접한다라고 부르고요.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 이걸 내접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접점이 하나씩만 존재할 거고요. 이 접점을 지나는 선 두 개가 있어. 이 접점을 지나는 선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그림 그립니다. 그냥 이 그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원과 만나는 점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그었을 때 결론 이 둘은 평행일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접점을 지나는 선이 딱 하나 존재하거든요. 접선. 둘의 공통 접선. 이걸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해서 요 각과 요 각은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막곡지각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얘가 막곡지각이고요.
이 각의 막곡지각이니까 이 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럼 이쪽 원에서 이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 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동의각 억각 찾는 건 항상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가지고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이 서로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서 엇갈려 있는 두 각은 억각이라고 불러요. 이 억각이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흐름 됐나요? 그럼 다른 그림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 작은 원과 큰 원이 내접해 있어. 안에서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원의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원의 접선에서 큰 원의 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 이거 안 그렸네? 미안합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작은 원 쪽에서 봅시다. 작은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쵸? 요 흐름 역시나 공통 접선을 갖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죠. 됐습니까? 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진 건데 재작년까지는 내가 고등학교 문제에서 봤거든. 교육과정에서 개념은 빠졌는데 그 관련된 문제를 재작년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내가 봤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근데 올해는 솔직히 못 봤어요. 못 봤고 작년도 못 봤지. 작년 올해까지 못 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는 방법만 공통 접선 나왔길래 이거 예전 교육과정에서 중3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보지 못했어. 안 나와. 근데 가끔 나와요. 뭐가 있냐면 원 2개짜리 얘기하는 거야. 기준은 외접하는 걸 기준으로 볼 건데요. 이 외접하는 걸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2개의 합갖고 이야기하는 거. 됐나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이야기할게요. 됐을까요? 그럼 외접하는 경우는 이 두 원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작은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의 합과 어떻다? 같다. 반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D라고 할게요. 얘가 기준이 되면 돼요. D가 R 플러스 R과 같다라면 두 원은 외접한다야.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 두 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있어요. 접하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 그럴 때는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갖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이 있고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부르고 작은 원의 반지름 소문자 R, 큰 원의 반지름 대문자 R이 되고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됐을까요? 얘가 이렇게 이 상황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원이. 그쵸?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내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있고 큰 원의 반지름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죠. 그쵸?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인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얘가 얘보다 클 때 이야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보다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것보다 요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엔 요게 있었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중3 과정이었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가서 원의 방정식 할 때 두 원 갖고 이야기할 때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갖고 이야기할 때 얘들 이 개념 갖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냐 그 부등식의 영역이 빠져서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학교 가끔 내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 한 2년 전까지는 한 작년 올해는 못 봤어. 못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되나요? 이걸 내가 외우고 있냐?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한 거야. 됐죠? 요 흐름 알고 계시면 좋고 얘는 아직도 나와. 접하는 건 아니고요. 두 원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 외접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원의 공통 접선이 외접선이 이렇게 내접선이구나.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 두 개 그려지거든요. 그쵸? 그럼 얘들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 또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얘 아직 문제집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수선 내리고요. 직각삼각형 만들 건데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이렇게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겠죠? 되나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요 길이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길이 구한다는 얘기는 이 접점과 이 접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되나요? 얘는 나와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고1. 그쵸? 됐습니까? 요 공통 내접선에 대한 얘기잖아. 공통 외접선도 똑같은 좀 작게 그릴게요. 얘는 쉬우니까. 똑같습니다.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우리 구할 수 있다고요. 원방에서는 항상 원의 중심과 반지름 갖고 얘기하니까. 이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거야.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그쵸? 요 길이 알면 두 접점 사이의 거리도 아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 됐을까요? 요 정도? 되나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지만 문제에서 봤던 것들에 대한 내용. 됐습니까? 알고 보면 또 편하죠. 나중에 그림 봤을 때.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겠네요. 그쵸? 문제 푸는 거야 뭐 이제 질문 많이 해줘요.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 많이 찾아와 줘. 그 교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할게요. 오케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개념이라도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다시 오늘은 남은 시간은 또 예습 19분 통계 중학교 3학년 2학기 마지막 통계 부분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표값 중에 어떤 거 공부한다고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평균 갖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대표값이 뭐냐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인데 딱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불러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됐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얘기하는 걸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표값의 정의입니다. 됐죠?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입니다. 됐죠?
근데 평균을 쓰는데 평균이 평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고요. 그게 어떤 때다? 쭉 가다가 확 튀는 자료가 있을 때. 그쵸? 그때는 평균을 쓰는 게 오히려 그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쵸? 그때 우리가 쓰는 거 최빈값 또는 중앙값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중앙값은 언제 쓰는 걸까?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게 있을 때. 그쵸? 최빈값은 언제 쓰는 걸까? 동일한 자료가 많이 나올 때. 그쵸? 됐나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다음 자료를 대표값으로 쓸 건데, 어떤 걸 대표값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 좋은지 쓰시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쵸? 그럼 일단 평균부터 생각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는 거야. 봤는데, 평균이 갑자기 확 튀는 자료가 있어. 그럼 평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최빈값 또는 중앙값을 따지면 되겠죠? 그럼 그 자료들이 조금 고르게 되어 있다면 뭘 쓰는 게 좋다? 중앙값. 그쵸? 자료가 똑같은 게 많이 보인다? 그럼 뭘 쓰면 좋다? 최빈값.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끝났어.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각각의 자료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평균은 소문자 M으로 많이 쓰는데, 평균은 전체분의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계속 삼각비 하면서 얘기했잖아. A는 B분의 C의 꼴. 그쵸? 얘 또한 그 꼴이기 때문에 항상 그 꼴에 관련된 건 다 쓸 수 있습니다.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는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그 평균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씩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총합은 평균 곱하기 총개수 하면 돼요. 총개수는 평균분의 총합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평균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중앙값은 조심해야 될 건 딱히 없고요. 궁금한 거 있잖아. 자료의 개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값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거 해야 돼. 순서대로 나열 안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순서를 정한 거야. 중앙값은 순서대로 먼저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거 읽어라. 이걸 정한 거야. 근데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그냥 가운데 거 읽으면 되거든요. 그럼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걔는 가운데 두 자료에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와 짝수개일 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 짝수개일 땐 가운데 두 자료의 평균이고요.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고요. 가운데 두 개만이야. 그쵸? 나누기 2 하면 되고, 홀수개면 그냥 가운데 걸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최빈값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쵸. 자료의 개수가 모두 다 한 개잖아요. 그럼 이때는 최빈값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최빈값은 없습니다. 됐나요? 다만 모두 다 1이면 최빈값 1이고요. 최빈값은 여러 개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이 정도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문제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삼포도는 뭐냐면요, 산포된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분산된 정도를 표현하는 값인데, 그것 또한 대표값으로 이야기하겠다 이거야. 그쵸?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일단 뭐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산포도를 자료가 분산된 정도를 하나의 대표 평균으로 이야기할 건데, 분산된 정도만 표현할 거니까 자료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가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낼 건데, 자료로부터 떨어진 정도만 가지고 평균을 내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각각의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요걸 구한 게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버린 게 편차야. 됐죠? 근데 평균은 값을 싹 모아서 개수로 나눈 거니까 자료가 많은 애들은 뺏을 거고 자료가 적은 애들은 더해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애들 구한 그 자료들 가지고 그 자료들에서 평균을 빼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편차의 합이 항상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나요? 공산주의니까.
그죠? 그럼 편차합이 항상 0이 되니까 그 편차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내요. 그쵸? 뭐 때문에 못 내는 거야? 마이너스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해버릴 거야? 편차를 싹 다 제곱해 버릴 겁니다. 되나요? 편차를 제곱한 거에서 평균 내버릴 거야. 그것 또한 삼포도입니다. 그리고 걔 이름이 뭐다? 분산입니다. 그럼 얘 또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인데 얼마만큼 떨어진 정도야? 제곱배한 것만큼. 그쵸? 그럼 걔를 원래로 돌리고 싶어. 그쵸? 원래로 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뭐 씌워버려? 루트 씌워버려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요. 삼포도 우리 딱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의 평균 갖고 구할 건데, 그쵸? 제곱한 걸 평균 구하고 원래의 평균을 구하고, 그죠? 원래의 평균이 표준 편차, 제곱만큼 떨어진 게 분산. 근데 이 순서대로 구하지 않으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표준 편차만 공부하는 거지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신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러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도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번엔 그냥은 안 끝냅니다. 또 뭘 드릴 수 있냐면, 혹시 이건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끝난 거고요. 지금부터는 뭐 좀 쉬셔도 좋아요. 일단은 다른 거 설명도 할 거니까. 혹시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잘 되실까요? 아, 그래? 아씨, 그럼 할 말 없는데. 아,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잖아요. 얘를 함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금 쉽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로 바뀌어서 본다라면 y가 0일 때의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을 얘 갖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a가 양수일 때 얘기합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뭐 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축의 x 값이 결국은 2a분의 마이너스 b예요. 그죠? 그리고 요만큼의 간격이 얼마다? 2a분의 루트 d라고요. 되나요? 알고 있는 거구나. 2a분의 루트 d라고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근의 합은 얘 어차피 빼고 더하는 거니까 얘가 두 근의 합 빼고 더하고 얘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빼고 더한 거 가지고 합차 갖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a분의 c만 남을 겁니다. 요 안에서 나와서. 그쵸?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 아니까 뭐 할 말이 없네. 된다니까. 네. 최빈값에서 모든 자를 두 개씩 있으면 그것도 최빈값 부르는. 네, 최빈값입니다. 모두 다 하나씩이만 하다라면 그게 없는 거지. 그쵸? 모두 다 두 개씩이라면 최빈값은 모두 답니다. 됐을까요? 또 궁금한 거 없나요? 또 뭐 얘기할 거 없나? 다들 너무 잘하니까 일단은 좀